다이어트 초보와 프로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걸까요?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이제 막 다이어트를 시작한 달인이 분들, 다이어트 초보분들과 다이어트를 좀 많이 해봤고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 이런 다이어트 프로분들 간의 차이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자, 오늘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번, 체중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느냐. 제가 2주마다 중간 상담을 하면서 다이어트 환자분들이 잘하고 계신지 체크를 하는데요. 자, 이때 다이어트 초보분들이 꼭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거, 가장 먼저 체크하시는 건 바로 체중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체중은 가장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살을 뺀다는 게 정확하게 뭔가요? 바로 지방을 빼러 오신 거죠. 살 빼러 온 거는 지방을 빼러 오신 거지 다른 것을 빼러 온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근데 체중은 지방뿐만 이 아니라 뼈나 근육 아니면 뭐 내부 장기까지 전부 다 합친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체중은 재도 크게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히려 지방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변을 많이 뽑아냈어도 체중은 좀 빠져 있을 건데 그럼 얘네도 살이 빠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자, 반대로 다이어트 프로가 보는 부분은 체중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체지방이 얼마나 빠졌는지 항상 체지방을 먼저 확인해 봅니다. 우리가 살을 빼러 온 건 지방을 빼러 온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단순 체중계 보다는 체성분 검사, 인바디 같은 기계로 해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 그게 좀 어렵다면은 내가 일단 눈바디, 눈으로 봐서 얼마나 빠졌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옷 사이즈가 줄었는지 그런 부분으로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2번, 근육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가? 다이어트 초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체지방을 모르는 경우도 많으신데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골격근량입니다. 이게 근육이 빠졌다 그러면은 근육 빠졌다 막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육이 늘었다 그러면은 오히려 막 우락부락해지는 거 아니냐면서 오히려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다이어트 프로는 체지방은 줄고 근육은 늘었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체지방 줄었으니까 다이어트는 된 거고요. 근육량이 빠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이죠. 왜 그러냐? 근육이 빠지게 되면은 여러분 왜 다이어트 하고 나서 뭐 늙어 보인다, 처져 보인다 그런 말 들으셨을 텐데, 그게 왜 그러냐? 다이어트 하면서 근육이 많이 빠지면 그렇게 됩니다. 근육이 있어야 좀 살을 잡아주고 탄력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게 많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근육이 없어질수록 기초 대사량도 줄어듭니다.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정체기나 요요가 올 확률도 높아지게 되겠죠. 문제는 다이어트라면은 거의 무조건 근육이 빠진다는 거예요. 2017년 워싱턴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 체중 감소량에서 35% 정도가 근육이 빠집니다. 예를 들어 10kg가 빠졌다면 그 중에 3.5kg 정도가 근육이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는 운동 등을 포함한 종합적 수치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다이어트를 했을 때 근육이 굉장히 많이 빠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프로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체지방만 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근육량을 지키려고 아니면 오히려 늘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다음에 세 가지 노력을 주로 좀 많이 하시는데요. 1번, 건강한 탄수화물을 적절히 먹어준다. 자, 체지방 많이 뺀다고 탄수화물을 극도로 줄여서 섭취를 하시게 되면은 근육을 분해해서 쓰게 될 확률이 올라가게 되죠. 하루 이틀로는 상관이 없는데 계속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하시다 보면은 그 확률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2번, 칼로리 섭취량을 지나치게 줄이지 않고 빠지는 속도도 지나치게 빠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자, 칼로리를 극히 제한해서 거의 안 먹거나 아니면 아예 굶어버리면 몸이 기아 상태에 들어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손실이 올 수가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발 손실, 즉 탈모 등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3번, 운동을 한다. 자, 운동은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당연히 근육량이 늘어나죠. 자, 근데 보통 오해하시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다이어트 초보분들은 요가나 필라테스는 살 안 빠지는 거 아니야? 하시면서 소용없는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가 필라테스도 하시면은 살도 잘 빠지고요. 안쪽 근육이 굉장히 많이 단련되거든요. 특히 코어 근육, 이 안쪽의 근육이 단련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3번, 건강과 다이어트의 관계를 이해하는가? 다이어트 초보분들은 몸이 아파서 살이 빠진 거를 보면 좀 이렇게 부러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이어트를 하다가도 몸이 안 좋고 막 너무 아프면 내가 다이어트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가 보다, 그래 다이어트는 힘들어야지 이러면서 좋아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이어트 중간이나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몸이 너무 까랑거나 처지거나 몸이 너무너무 안 좋으면은 그거는 분명히 다이어트를 잘못한 겁니다. 자,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하셨다면 대부분은 비만이 해결되면서 오히려 건강이 좋아지고 컨디션이 좋아져야 됩니다. 자, 그게 정상이에요. 자, 물론 다이어트를 하는 도중에 살이 좀 빠지면서 몸이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만 있고 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경우가 좀 많고요. 자, 반대로 다이어트 프로는 절대로 아파서 살이 빠진 사람 부러워하지 않고요. 또 다이어트 하면서 몸이 아픈 걸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자, 건강이 안 좋게 되면 다이어트를 유지할 수 없을 뿐더러 요요도 쉽게 온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체중과 건강,
특히 면역계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체중 감소를 조절하는 데는 매우 흔한 면역세포인 iNKT 셀, 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좀 담당하고요. 체중이 증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들이 있는데 일단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다이어트 프로는 이런 차이를 좀 이해를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할 때 무리해서 몸을 절대 망가뜨리거나 건강을 해치지 않고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뭐 내가 생리불순이나 탈모 등이 오는 것 같다, 그러면 이런 거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고 애초에 그런 게 오지 않게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 초보와 프로의 차이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살빼남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직 말씀을 안 드렸어요. 살빼남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생활습관의 변화 차이입니다. 자, 다이어트 초보는 다이어트가 매우 좀 큰 스트레스라서 그냥 짧고 굵게 빨리 하고 그냥 빨리 끝내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관뒀을 때 요요가 와서 좀 힘들어 하시죠. 근데 살빼남 생각에는 이 요요라는 거는 생활습관이 요요가 와서 돌아오는 겁니다. 자, 다이어트 프로는 다이어트를 삶의 일부로 좀 받아들이고 무작정 찾는 게 아니라 대체할 건 대체하고 내가 좀 할 수 있는 건 하고 못하는 건 조금 미뤄두고 이런 식으로 스마트하게 머리를 써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이어트 초보와 프로의 차이를 한번 알아봤고요. 자, 지금 다이어트 초보이셨던 분들도 모두 프로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모두가 프로가 되시는 그날까지 살빼남은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